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증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분들 몇몇 분들 모시고 공개 방송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멋있는 우리 가족분들, 네.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아주 멋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네, 이 공간이 아주 환한 느낌인데, 자, 이주연 대표 한 말씀 하시죠. 네, 안경을 안 쓰고 와가지고 좀 약간 정신이 없는데 오늘 점수 딸 기회를 이렇게 발로 찬다니까. 네, 공개 방송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또 새롭고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아침 방송에서는 우리 가족분들 성함을 이렇게 좀 성함 닉네임을 호명하면서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냥 얼굴을 뵈면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더 재밌게 책임감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네. 그 여기까지 수고해서 오셨는데, 네네. 네, 시간과 비용과 차비와 그렇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뭔가 맞습니다. 가치를 드려야죠. 네, 시간을 투자하신 게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아직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시간이 2시 7분 정도 네.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마감되려면 멀었지만 어쨌건 코스닥 지금 상승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대투를 굉장히 오래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대투에서 하나증권으로 바뀌었나? 그러면서 하여튼 HTS가 좀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런 게 이제 조금 익숙하진 않은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제 시장을 봤던 부분들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의 이제 테마주들 좀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 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북미 쪽에서 이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뭐 좀 반등 흐름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었고요. 뭐 전기 관련해서 뭐 한국전력 여기 오랜만에 또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그러니까 2,300 저점 찍고 나서 우리 그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거의 뭐 상한가,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상한가 같다라고 해야겠죠. 갔다가 이제 눌림을 한 일주일 정도 쭉 받은 이후에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2,500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이 큰 상승장으로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변수라면 변수고, 뭔가 시장이 어떤 또 하락의 핑계거리를 찾는다라면 뭐 경기 침체 이야기 막 내보내면서 또 한번 누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저점단 지켜내는 선에서의 조정이라고 하면, 이번에 조정은 저는 그냥 매수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과감하게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은 심정이실 텐데, 지금 미국 그 지수가 네. 미국 증시가 지금 10 며칠째 상승을 계속 해왔잖아요. 분명히 조정이 나올 자리인데 그럼 조정이 나와도 좀 세게 나올 것 같은 게 우리 기분인데, 네. 과거의 데이터고, 그러니까 그쪽에 떨어지면 한국 증시도 빠질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기에는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또 조정은 안 나오고 자꾸 올라가고, 이게 참 헷갈리는 거라. 네. 그 상승세 자체가 보통 이제 저항단에 오게 되면 이제 뭐 약간 돌파를 하고 눌림이 나온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은 거의 뭐 5일선 타고 뭐 원웨이로 이렇게 한 10%, 지금 뭐 S&P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2% 가까이 올랐고요. 국내 지수 막 못 따라온다, 한국 증시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단에서 어떤 그 상승률 퍼센테이지로만 본다라면 지금 오늘까지 해서 대략 한 11% 가량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1, 2%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국내 증시 뭐 잘 따라가고 있고, 글로벌 지수 전반적으로 보면 대만 증시도 한 9에서 1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만 우리가 안 따라가면 된다.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밤부터 이제 땡스기빙 데이 들어가니까, 추수감사절 들어가니까 이제 미증시 안 열려요. 그러면 괜히 또 내일장 중국
흔들리면 우리나라랑 같이 흔들리는 그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게 조금 중국이 흔들릴 이유가 있나요? 그냥 안 가는 거죠. 주가가 주가가 이제 안 가는 거고 경기 부양책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바닥권에서 차트 흐름 보면 막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안 나와서 그게 좀 아쉽고요. 사실 그래서 중국 증시만 빼면 글로벌 증시 현재 상황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국 증시가 지금 거의 뭐 저항단에서의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결국 우리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시장을 짓눌렀던 그런 그 악재라면 악재인데 금리 인상을 해왔던 그 부분이 이제는 해소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결국은 학습 효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금리 사이클에 따른 뭐 시장의 하락과 상승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현재 뭐 저희가 유튜브 방송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미디어 매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교육이 그동안 많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한 2시간 전에 나온 뉴스들이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 컨트리 가든 비구 위안 네. 이거 살리는 걸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중국 선전시에서 부동산 부양 대책 그러니까 저 규제를 완화하고 네. 이러한 조치들이 나와서 가장 우리가 걱정했던 게 부동산 쪽의 침체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기 요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오히려 생기는데요. 네, 지금 뭐 중국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피봇 제가 이제 이 몇 달 전부터 얘기를 방송에서도 드렸었는데 아마 들으신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이 일단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막 강하게 못 꺼내는 이유가 결국은 미국이 이제 이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이 와야지 어떤 카드를 꺼냈을 때 그게 약발이 먹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기다렸던 게 아닌가.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이런 경기 부양책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약발이 확실히 먹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보면 이제 그 뭐 HD 뭐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이제 북미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중동이라든지 이 신흥국에서의 매출이 중국을 커버하면서 실적단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거기서의 매출이 계속 감소한다. 뭐 이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슈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봇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부양책 끊는다라고 하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그럼 실적이 이제는 더 좋아지겠네. 약간 이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약간 반응을 하는 섹터들도 있고요. 화학 섹터들도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섹터고. 지금 화학 좋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닥치고 이제 계속 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렇잖아도 우리 그 여기 오신 가족분들하고 말씀 나눴던 게 LG 화학인데 네. LG 화학에서 그 유화 부분 네. 그렇죠? 그쪽이 그 이번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유화 쪽, 그러니까 화학 쪽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좀 봐야겠죠. 네, 이제는 이제 일단 기대감 먼저 반영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이 화학주가 좀 끝나면 화학주의 상승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좀 자연스럽게 철강주 쪽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사실 이렇게 차트를 돌려봤는데 차트로는 정말 이평선들 밀집하고 좋긴 한데 네네. 참 그렇다고 먼저 사보기는 참 불안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지금 뭐 다른 방송 나가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충 골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효과 다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이제는 조금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화학, 뭐 철강,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반도체 이런 것들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단 이제 뭐 좀 상승 나올 거고 이게 돌고 돌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뭐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이제
10% 올랐지만 여기서 이제 화학이 한번 쭉 올라가고 또 다른 섹터가 또 쭉 올라가고 처음에 이제 반도체였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섹터 단 계속 돌면서 어떤 키 맞추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빙글빙글 돌면서 순환매 도는 그런 장이 올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 게 순환매 장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오르고 있는 주식들을 막 허겁지겁 쫓아가기보다 네. 지금 차라리 그동안 덜 올랐던 혹은 안 올랐던 이쪽 섹터의 어떤 대표적인 주식들 이런 쪽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그것도 괜찮은 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리마인드 브리핑 그 했을 때 저 원전주 얘기했거든요. 아,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 같은 거 요즘 최근에 좀 외국인이 계속 좀 사 모으고 있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네. 외국에서는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원전에 대한 정책들이 자꾸 나오고 지원책들이 나오고 하여튼 시장이 커지는데 근데 지금 우리 쪽은 지금 아직은 좀 뭐랄까 비리비리한 느낌? 반응이 좀 근데 이것도 언젠가 좀 오지 않겠어요? 그 요번에 그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그 뭐 회의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도 친환경으로 넣어준다라는 거였거든요. 거기 이제 뭐 미국 서명하고 우리나라도 서명을 했고 유럽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뭐 아리백 뭐 이런 이슈들 해서 기업이 이제 친환경으로 된 에너지를 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원전으로 발생하는 전기를 쓰면 이제 그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원전 섹터도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뭐 원전 투자가 좀 없었다라면 지금 미국에서 보니까 뭐 SMR 그 소형 원전 관련해서도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SMR 있잖아요. 네. 내가 오늘 그렇잖아도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뉴스케일인가 그 네. 미국의 그 회사. 네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니 뭐 우리 한국 기업들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우리가 이 SMR이라는 이 아이템으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일 거야라는 기대감, 요걸 기대,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 정도로 봐야지 이게 네. 실제로 돈이 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 쉽지 않죠. 사실 이제 뭐 이 뭔가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전 같은 그런 큰 이제 또 위험하다면 또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주를 따내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켜봐야죠. 미국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다는 SMR 그 뉴스케일의 오늘 아침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그렇잖아도 15불 정도 하던 게 지금 2달러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폭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 위기 상태. 그러니까 그만큼 이 SMR 사업이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데도 쉽지 않다. 일단은 개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모듈러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그 캐파가 네. 모듈이라는 건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 막 찍어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시장이 되려면 한 1,000기 정도. 네, 네. 근데 그게 전체 시장인데 네. 뉴스케일에 하지 우리한테 과연 그 뭐가 오겠냐. 국내 시장만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생산성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우리나라 잘하는 게 제조잖아요. 우리나라에게 이제 어떤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에서의 뭔가 좀 넘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지금 원전은 제가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유럽 쪽에 원전 수주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남미 쪽에 원전 수주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은 뭔가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나온다라고 됐을 때 또 주가가 한번 튀어줄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기다리면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원전주에서 한 번은 좀 불을 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오늘도 지금 이게 지금 한 3주 가까이 계속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점까지도 33만 주 매수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기관이 13,000주 파는 걸로 나오니까 33,000 주면은 개인들은 이만큼 판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외국인이 지금 오늘 972억 정도밖에 안 사는데 이게 그럼 얼마야? 지금 사는 것만 해도 15,000원씩 33만 주면 그러니까 꽤 많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한전기술도 보니까 오늘도 여기도 만주, 여기는 한 2, 3주 그냥 꾸준히 매일 사는 종목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주가 이렇게 오른 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좀
슈팅 나오지 않을까?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네, 일단 뭐 단기 이평선은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위에 이제 저항단이 있어서 뭐 올라갈 때 좀 부딪히는 쉽게 막 치고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 따라서 지금 잘 올라오고 있는 섹터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네. 괜찮게 보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이 있나요? 오늘 제가 이제 시장 딱 보면서 바이오 종목들 많이 올라오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 그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지노믹 트리 이런 건 이제 뭐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오늘 한 10몇 %가 올랐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최근에 뭐 그렇게 막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었어요.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좀 한두 달 전에 이제 시장 안 좋을 때 좀 반짝반짝 하다가 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오늘 갑자기 좀 막 터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 상위를 보면 이게 순위가 검색이 될지 모르겠는데 순위 분석 여기 있긴 있네요. 자, 이거 보면 오늘 상승 하락으로 볼까요? 보시면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뭐 18% 올랐고요. 아미코젠 17%, 네오리진 뭐 이런 것도 15%, 아이큐어 이거 다 이제 제약 헬릭스 스미스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종목들인데 펩트론 이 제약 바이오 섹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면 뭐 제일약품도 오늘 올라왔고 지노믹트리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거 지금 마크로젠 소룩스 이 다 지금 상승 상위 종목에 오늘 거의 제약바이오가 도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하게 지금 이쪽 섹터로의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 이슈가 있었죠. 그 풍력 관련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팀 해가지고 철도 뭐 저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해갖고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이 아침에 좀 반짝하고 움직였다가 지금 좀 쭉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것들, 그 정도 오늘은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었던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은 좋은데 네.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강한 조정이 와서 우리 시장이 흔들린다. 그럴 때는 오히려 가지고 있던 걸 파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그때를 더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 맞습니다. 요렇게 한다는 거죠. 네. 지금 어때요, 포트는? 좀 샀어요? 저는 계속 좀 주워 담고 있어요. 주워 담고 있어요? 싸게 산다는 뜻이에요? 이제 싸게 사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따라가면서 조금 잡는 것들도 있고 당일의 최저점 이렇게 이제 해서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비중을 못 담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요. 요새 그 보니까 오르는 종목들이 참 빠르게 올라. 그리고 바로 며칠 전까지 극단적인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던 그 또 그 뭐라 그럴까 신규주들. 네네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 3분기 실적이 뭐 마이너스다 해가지고 고백 발표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발표되면서 네.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도 아마 오르는 것 같은데 아까.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항상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테마주를 뭐라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뭐 뭘 보고 매매합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2차 전지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혼나. 왜냐하면 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뭐 테마주가 나쁘다 아니면 뭐 이런 종목이 지금 급등하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원적인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기대 심리라는 겁니다.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3분기 실적 안 좋습니다. 흑자는 나고는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과 미래에 나올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온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밸류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사람들의 이 매수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그거는 뭐 테마주가 됐던 우량주가 됐던 뭐 가치주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면 우리가 이건 안 돼, 저거는 돼, 이렇게 이제 너무 틀을 딱 잡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네.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뭐죠? 그 HTS의 그 뭐라 그러죠? 기업 정보 이쪽을 보면은 그 올해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작년도 PER로는 지금 310배야.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올해 예상 PER로도 136배.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일반적인 어떤 PER 어떤 기업 가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은데 이제 많은 분들은 여기를 그 투자하고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이익이 더 커지고 앞으로 성장하면서 이게 확 낮춰질 걸로 성장주의 특징이 이거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투자하는 포인트가 거기 있겠죠. 그렇죠. 2030년 뭐 그 이후의 실적들 막 땡겨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인들의 이러한 믿음과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매도가 크게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건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계속 개인들의 기대감만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되시고 약간 이걸 어떻게 기술적 분석을 해요? 이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기술적 분석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죠. 네. 신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그냥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그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생각과 다른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바로 손절할 수 있는 결단력과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게 1년 이상은 지나봐야 그렇죠. 그러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 이야기는 결국 그 전에 몇몇 종목들 이렇게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처럼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사가지고 엄청 고생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마이너스 막 60-70% 신규주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주식들도 봐도 우리 뭐 몇몇 종목들 있잖아요. 그 뭐지? 보면은 뭐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 그 뭐 크라우드웍스니 스마트레이 뭐 코어라 인수 뭐 기가버스 뭐 이런 것들 기가비스 제가 요새 들어서 좀 드는 생각인데 아니 올해 왜 이렇게 신규 상장을 많이 하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하반기에 좋을 진짜 때 돈을 모아야지. 뭐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투자금을 유치를 해서 또 재투자를 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야, 지금 진짜 증시에 새로운 종목들 많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하여튼 신규 상장주를 한다는 거는 정말 강심장이 있어야지 하는 건데 네. 이번에 파두 경우도 그렇잖아요. 거의 지금 몇 프로? 50% 이상 지금 폭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파두도 지금 또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등락에 따른 뭐 데드캡 바운스인지 글쎄요. 아니면 기업의 실질적인 그 기술력에 대한 그런 믿음의 매수인지 그거는 이제 뭐 시간 지나봐야 지금 4일 동안 거의 한 25%가 올라와가지고 네. 글쎄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신규 성장주, 이 신규주들은 참 그 보통 멘탈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 근데 이게 시장의 트렌드잖아요.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강하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테마주의 어떤 쏠림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트렌드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내가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빠르게 매매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는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주들이 보면 상장해서 확 잘 올라가는 게 있고 못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그 약간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공식은 아니지만 약간 어느 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중의 심리로 좌우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시면 공통 분모가 분명히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 촬영 전에 그 키움증권의 한지영 애널리스트 저 책임연구원 그 좀 촬영을 했는데 내년도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더라고요. 좋게 보는데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 스토리텔링 결국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느냐 이러한 주식들이 결국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아 역시 그렇구나. 주식은 꿈을 먹고 산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사실 AI 반도체, HBM 나오기 전에 뭐 별로 뭐 그렇게 그치. 예, 변동성이 없는 종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요만큼 더 좋아질 수 있어. 이러한 거 가지고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야. 맞아요. 지금은 적자인데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이게 좋아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고 네. 이 결국 수급이 쏠린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 신규 상장주 투자해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난 산 적 있다. 아 공모지 청약은 빼고, 예. 네, 많지는 다들 않으시네. 안 하시는구나 잘.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신규 공모주. 저도 2005년인가 신규 공모주 정말 싸다고 생각해서 한 30% 공모가에서 30% 밀렸을 때, 20% 밀렸을 때 사가지고 한 추가적으로 한 35%인가 40% 마이너스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 바이오니아. 아이오니아. 아니 제 기억으로는 11,000원의 공모가였는데 그것도 특례 상장이었죠. 기술 특례. 네네. 11,000원에 상장을 했는데 한 7,000원인가 8,0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마 11,000원까지는 가겠지 생각하고 샀는데 이 주식이 하염없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 1년 후에 보니까 1,000 몇백 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날라갔죠. 그러다가 한 10 몇 년의 세월을 걸쳐서 지금은 아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신규 상장주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자, 요즘 우리가 좀 주도주라고 하면 결국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네. 요 두 가지를 많이 봐요. 거기에 로봇주들도 좀 보고. 네. 근데 최근에는 가장 성적이 좋은 게 로봇주 아니었나 싶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그 10월 말에 거의 뭐 상가 가다시피 이제 장대 양봉 한번 뽑아내고요. 그 이후부터 지금 추세 전환해서 신고가 갱신 쫙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 뭐 램보 로보틱스가 큰 흐름에서의 추세는 아직 이탈을 시키지 않았지만 대장은 확실히 좀 바뀌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올라갈 때 보면 이제 매도 물량들이 꽉 들어차가지고 시세 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같이 유통 물량 좀 적고 쉽게 좀 올라가는 쪽으로의 그런 매수 쏠림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스토리도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4위 업체에다가 국내 1위에 뭐 이런 그런 좋은 이야기들은 있잖아요. 그리고 적자지만 흑자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 저는 사실 그냥 딱 이런 거는 매매 관점, 두산 로보틱스의 뭐 미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정치 테마나 아니면 빈대 관련주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기술주로 기술 그러니까 차트 분석으로만 그냥 딱 접근을 해요. 그래요, 맞아. 이게 세계 4위라고 하니까 우리가 엄청난 글로벌 기업 같잖아요. 근데 매출액을 보면은 2021년도에 370억, 2022년도에 450억, 그 다음에 2023년 6월까지 237억, 요 정도거든요. 근데 이익도 뭐 해봐야 한 100 몇십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고 영업이익은 적자네. 2022년도에 132억 적자, 올해 상반기까지 6월 달까지 마이너스 99억 적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아직은 좀 그렇죠. 근데 이걸 참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실적 가지고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을 짐작을 하고 평가를 하고 했다가 네. 이 주가가 튀어버리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실적이 분명히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미국장은 무조건 실적이 먹어주는 그런 시장이고 거기에 실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 시장인데 한국 시장은 별로 제가 실적을 보고 그렇게 장기 투자를 해서 성적이 좋았냐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사실 좀 전에 적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총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얼마죠? 4조 1천억입니다. 4조.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미래 성장성이잖아요. 물론 거기 지금 실적이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리튬이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튬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뭐 미래 가치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주가가 쫙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만약에 여기 나는 우리 출연자들이 와서 리튬자 2차 전지 얘기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아 그렇죠. 이제 왜냐면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싫어하실 분들도 있는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미래에 나올 실적에 대한 가이드잖아요. 네. 후행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우리나라 저 어디에서 리튬 광산이 뭐 전 세계 매장량보다 더 많이 터졌다.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지만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리튬 매장량들이 발견이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꿈과 희망이다. 저는 딱 거기까지만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 거는 이것도 물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 고백을 하자면 그 2주 전인가? 2주 반 전이죠?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우리 남석관 회장님이 출연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로봇주들을 쫙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로봇주를 좀 쫙 샀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30억어치 샀다고 하시던데 지금 저한테 로봇주 좀 해주시지. 뭐. 로봇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아. 엄청 보셨을 것 엄청 같은데요. 보셨을 것 같아. 야,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지금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액 얼마 안 되는 거 적자 보고. 근데 시총이 4조 넘는다고. 그래서 저는 보초병을 보내봤어요. 두산에. 아, 두산 시총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 근데 1조 4천억. 갭이 안 되잖아. 지주사 할인율을 따지더라도 네.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만약 유지가 된다면 네.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어쨌건 소형주면 소형주들은 보통 뭐 어떤 모멘텀 팍 터지면 모회사 자회사 같이 막 상가 가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을 텐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근데 차트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아요? 이제 방향은 돌린 것 같습니다. 동향 돌리고 차분히 어쨌든 저항선 근처까지라도 간다면 네네. 그래도 한 20%는 오르지 않겠어요? 그럴 것 20% 되려나? 글쎄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일단 여기 240선 저항이니까 한 95,000원 정도. 한 15%? 예, 10% 조금 넘게 이렇게 갈 거는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막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에 같이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조금 리스크를 좀 낮추면서 할 수 있는 이 우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보니까 SK 하이닉스 주가가 좋았잖아요. SK 하이닉스의 지주사인 SK 스퀘어, SK 스퀘어 주가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되죠?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림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아마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있을 걸. 저도 슬쩍 봤는데. 딱 저항단에서 한번 눌러놓고 대표님 이게 바로 이제 컵 위드 핸들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겠나 그러니까 싶은데요. 이 나중에 SK 스퀘어 우리 오신 가족분들도 한번 보시면은 기관에서 지금 9월 14일부터 거의 한 2, 3일 빼놓고는 매일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면은 괜히 이런 불안감. 이제 이 매집해놓은 기관들의 밥이 될까? 이런 생각. 그 이제 항상 돌파하는 위치에서 거래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래가 터지는 날 기간이 예를 들어서 밑에서 담은 물량들은 파는지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것도 10월달 바닥에서 11월 올라오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쫙 매수를 해놨다가 땡겨 올리고 있는 건데 딱 저항 돌파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물량이 여기서 튀어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저기 종목 상담 나중에 해드리면서 뭐 팁을 좀 드릴 텐데요. 매도 정확하게 우리가 최고점에서 꼭대기에서 팔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신호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줘요. 왜? 지금 알려드릴까요? 뭘 이렇게 빼요?
이제 이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내리다가 이렇게 한번 치고 올랐지 않습니까? 네. 치고 올라갈 때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정말 거래 없는 종목들도 이 거래량 차트 이렇게 올려서 보시면 거래가 크게 이제 터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치가 있겠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그들이 팔 때 어떤 식으로 파냐면, 물론 굉장히 긴 시간을 갖고 잘게 팔면 티가 안 나겠지만 티가 웬만큼 좀 나요. 특히나 급등을 하거나 캔들의 몸통이 막 확 길어지는 그런 시점에서는 앞에 이 터진 거래 대금 비슷하게 거래 대금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 절반 정도 나오는 게 한 이틀 연속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 가지고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딱 더해서 보면 앞단에 밑에서 터졌던 그 매수가 들어왔던 그 거래 대금과 비슷하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면 그럼 그걸로 주가 끝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꽤나 나와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막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요. 거래량이 더 크게 터지는 것도 없는데 이후에 주가가 거래 없이 계속 빠져버린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래 터지면서 물량을 정리하고 어느 정도의 상승은 조금 나올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1선 보라고 하셨잖아요. 5일선, 11선 그런 흐름에서 딱 되드나면 그냥 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빠르게 최근에 좀 급등한 주식들. 네네네.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뭐 100% 확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것들 그 기법들 잘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아마 오늘 저녁 8시 그 스트리밍으로 서로 가족분들 채팅하시면서 보실 수 있게 나갈 건데, 먼저 오신 분들께 그래도 이제 좋은 정보를 드린다. 전 이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이건 나중에 편집 좀 해주세요, PD. 하여튼 김민수 대표한테 다 옮아가지고 약을 팔어. 아닙니다.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알면 또 바뀔 수 있기 소형주예요? 때문에. 소형주 말고 대형주들도 비슷하게 나오고. 대형주 중심으로 얘기해요. 오늘 준비한 종목은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법적인 부분, 물론 아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PD님 아시겠죠? 몰라. 그대로 올리는 거야.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할 거 그런 거면 정말 끝나고 네. 따로 말씀드리고, 그런 거는 빼고 알겠습니다. 작은 거 빼고. 작은 종목들은 아니고요. 오늘 일단 준비해 온 종목들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뭐 내일 당장 시세가 날 만한 지금 시장에서 핫한 그런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대표님이 빈대 막 이런 얘기 하실까봐 그런 것들은 일단 빼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길게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라 네네. 그냥 그래도 뭐 한 일주일이고 뭔가 뭐 한 달이고 이렇게 좀 스윙처럼 할 수 있는 게 네.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죠.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솔리드라는 종목인데 5G 관련주로 한때 그 5G가 2차 전지처럼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올랐을 때 함께 또 강하게 올랐던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이제 통신 장비 제조, 판매, 국방산업, 인터넷 오브 띵 이래가지고 사물 인터넷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매출처는 북미, 유럽, 일본, 그리고 국내 이렇게 있는데, 국내 매출 한 30% 대략 되고 나머지가 이제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정말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닌데요.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차트가 이뻐서. 일단 차트가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라서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팬데믹 터지고 나서 5G 관련 종목들 완전 박살이 났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투자가 진행이 예정되어 있던 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적자로 전환을 했고, 아직 그 흑자로 전환을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5G의 대장주다 막 했던 그런 기업들도 현재 주가 계속 안 좋은 그런 흐름인데,
솔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그 흑자 폭을 키워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424억이 이제 이거는 예정치죠. 예정치. 3분기 실적은 가이던스보다 조금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작년보다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한다라는 거는 뭐 확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5G 관련된 인프라 투자는 지금 뭐 북미, 유럽, 뭐 일본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빨랐고 지금 미국도 꽤나 많이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오는데 보시면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냐 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적당하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기대 수익을 막 어마어마하게 가지시면 안 되겠죠. 그냥 적당하게 올라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고 차트가 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일단 준비를 했고요. 요거 차트는 여기 거 보지 말고 여기 거를 봐야 되겠죠, 예의상. 자,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노래도 참 좋은데 그게 내가 지금 솔리드를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 밤의 끝을 잡고 네. 가수. 네, 그렇죠. 제가 노래까지 한번 부르려다가 그건 좀 오버 같아서 일단 다음에 아니 부르기로 오버 아닐 하고요.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해봐요. 아닙니다. 음치라서.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요 차트 흐름을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요 차트 흐름을 보시면 오세요? 안 온대. 전혀 안 오시나요? 빼. 이거 공감 능력이 없네. 공감이 예. 안 되네. 큰일인데 이거 보시고 이거 좋은데라는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자 요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차트냐면 그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쭉 이어오던 흐름이 방향을 이제 위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선 제가 이제 240선을 넣어놨거든요. 국내 증시에 이제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 200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조금 보시면 좀 잘 맞아 떨어지고 요렇게 이제 시총이 뭐 한 1조 미만 요런 기업들 중에서 보실 때는 한 241선 요런 게 잘 맞아요. 소형주들하고. 그래서 보시면 지금 241이라는 거는 1년간의 그 평균 종가를 딱 이렇게 점으로 만들어 갖고 연결한 선이거든요. 그러면 이동 평균선은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그냥 1년간 사람들이 산 그 평균 단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사람들이 이 종목에 참여한 사람들의 가격이 241선이라면 그 가격보다 밑에 있으면 다 손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올라오면 팔아야지. 다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장기 이평선 위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시세가 빵빵 터지던 이 시점에서 지금 이게 쭉 하락을 이어가다가 거래량이 지금 증가 추세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이렇게 한번 올라오면서 저항단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이 저항이 요 앞에 보시는 이런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시세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어떤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팁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셔 지금. 다들 아시는 지금 내용인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뭐지 이런 느낌?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아무튼 요 240선 부근에서의 지금 어떤 그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어떤 상승으로의 전환이 나오는가 봐야 된다. 일단 이렇게 이제 죽어가던 종목, 실적이 안 좋아가던 종목이 실적이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 그 실적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이 종목이 지금 얼마지? 3,58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 450억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평균 퍼로 봤을 때 한 10 정도 준다고 보수적으로 봐서 10 정도 멀티플 10 정도 주면 한 4,500억까지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겠나 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뭐 또 5G 관련해서 또 뭐 이슈 붙어갖고 가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그 정도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뭐 한번 팡 터지면 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오래 기다릴 종목들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묵직한 종목이에요. LS 일렉트릭. 초전도체 테마주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LS 일렉트릭도 초전도체 관련주라고 해갖고 급등을 했었어요. 물론 뭐 실질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이 기업의 가치를 따졌을 때 급등을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의 저평가가 되어 있던 기업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여러분 아시죠? 효성 뭐 중공업 그다음에 뭐죠? 그 조금 작은 종목 일진전기라든지 재룡전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북미 인프라 투자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 전력기기, 전력 설비 이런 것들 교체 수요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도 그쪽 섹터는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좀 주춤한 면이 있지만 결국은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대장이거든요. 그게 지금 보시면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이렇게 좀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잔잔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가겠지만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나오는 올해 추정치의 실적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하면 거의 뭐 퍼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대장이라서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을 이제 반영을 할 텐데 그거는 이제 뭐 조정을 받고 갈지 어떨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게 대장이니까 대장이 올라가고 있고 관련 섹터가 다 상승을 한다라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LS 일렉트릭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 지금 보시면 2020년, 21년, 3년 정도의 그 영업이익의 평균치가 한 뭐 1,5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1,300억, 1,500억, 1,800억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왔고 올해 실적이 지금 보이시죠? 거의 더블로 지금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3,350억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종목이 급등할 때 초전도체라고 해서 급등을 하길래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살 수 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자꾸 초전도체를 갖다 붙여서 주주분들이 그러니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좋은 주식을 초전도체라고 하니까 글쎄요, 이 백화점 상품을 갖다가 네. 싸구려로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나요? 약간 드는데. 자, 아무튼 좋은 근데 많이 종목이고. 빠졌네 진짜. 네. 이제 이게 초전도체 이슈 때문에 너무 단기간 급등했다가 뭐 LS하고 뭐 이런 것들 또 LS 하면 2차 전지랑 또 엮여가지고 시세 또 한번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7, 8월 달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에코그룹주들 확 뜨고 나서 포스코 그룹주들 확 뜨고 그 다음에 또 LS 그룹주다 해가 LS 그룹주도 확 떴단 말이죠. 그때 이제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원위치 내려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 피크아웃이냐? 피크아웃을 우리가 항상 걱정해야 되는데 피크아웃은 아닙니다.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매출 증가하고 있죠. 물론 폭발적으로 막 2배씩 3배씩 증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낙폭이 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보면 시가총액 지금 2조 2천억에서 2조 2,380억이에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일단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21선이고 빨간색이 5일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항상 주가가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올라가려고 하면 이렇게 21선 위로 5일선이 올라오면서 11선이 다시 20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 11선, 21선 여기 역배열돼 있던 흐름이 정배열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실적 보신 것처럼 싼데 싸고 지금 섹터 전체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시장 이슈도 있었거니와 2차 전지와 엮이면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섹터가 상승하는데 편승을 좀 못했던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흐름들을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기 정배열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뭐 굉장히 지지해줘야 되는 구간에서 지지받고 완만하게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하게 큰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 또 좀 상승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 9만 원이나 10만 원 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올라왔는데 그때 2차 전지가 만약에 좋아져서 또 이슈가 붙으면 또 거기에 붙어서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잘 해보시고 요 종목 올라갈 때 사시지 마시고 물려 지금 단기 추세가 이렇게 내려오는 위치에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면 음봉으로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다가 싸게 매수를 하신 이후에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있어요?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니 이거 양보다 질인데. 아 양보다 질인가요? 네. 두 종목 더 있는데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 한 종목은 네. 이렇게 합시다. 오늘 오신 분들을 만? 위해서만 그럴까요? 발표를 하고 작은 거. 작은 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하고 다음 종목은 거래 대금이 좀 작으니까 그거는 여기 오신 분들께만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는 젠큐릭스라는 회사인데요. 기술 특례 상장으로 이제 국내 상장한 기업이에요. 요 회사를 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이제 소형주고요. 이 드로플렉스라고 해갖고 이제 대장암 동반 진단 검사 요거 이제 키트 만드는 회사인데 체외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국내에서 이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 기업의 실적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영업이익이 지금 뭐 적자고요. 매출 자체가 20억, 뭐 3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요게 내년부터 매출이 좀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3분기 실적 나온 거를 보니까 일단 뭐 매출 올해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상결치 해서는 지금 실적이 2배 가량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적자긴 한데 내년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 상당히 높고 국내에서 이제 대장암 외 폐암 두종, 갑상선암, 자궁내막암 검사 테스트가 이제 식약처에 허가가 되었고요. 이제 보험 적용은 아닙니다. 보험 적용은 이제 위에 대장암만 그렇고 이것도 이제 허가됐으니까 쓰이면서 이제 보험으로 적용이 되게 되면 뭐 매출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자회사의 지노바이오의 이제 암 예측 분석 장비가 있는데 이게 미국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요 미국 FDA 승인 받았다는 것 때문에 앞에 상한가도 한번 갔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드로플렉스라고 국내 이제 건강보험 적용된 이게 6종이 튀르키예 여기서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고요. 독일에서도 허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지금 진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 내년쯤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흑자 전환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급등하는 거 보세요. 뭐 저기 뭐였지 아까 두산 로보틱스도 뭐 적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기대감이니까 요게 이제 일단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 결국 실적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보시고요. 어쨌든 뭐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여기 이제 실적 부분이고요. 차트인데요. 자, 차트는 우리 하나증권 차트를 보도록 합시다. 자, 젠큐릭스라는 종목인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 아까 그 제가 쭉 하락하던 종목의 어떤 그 장기 이평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죠? 시세가 이게 대단하게 한번 났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총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것들이 이제 매출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했을 때는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요 하락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방송 끝나고 얘기하러 한 거 아니에요? 요거 말고 아까 거래량 이야기였거든요. 대표님. 아 그래? 네.
그럼 또 나중에 또 물어보신 분들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여기 역별로 이렇게 내려와 있죠. 21선, 5일선, 11선 역별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여기 상한가 가면서 정별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별 상황인데 단기 눌림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돌리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나올지 아니면 뭐 이렇게 더 눌려가지고 여기서 나올지 그거는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락하는 흐름이 멈추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오면 그때는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앞에 이제 상한가 갔던 갭이 열렸던 뭐 이런 좀 의미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상한가 갔던 구간이고 해서 요 가격대가 좀 상당히 괜찮은 가격대지 않나. 그래서 요 구간에서 뭐 조금 더 빠지더라도 반등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면 뭐 저는 요게 시세가 한번 만들어질 것 같아서 오늘 좀 강하게 갈 수 있고 약간 스토리가 있고 한 종목으로 요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하신 종목까지 다 봤고요. 이제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 중에 정말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느 분? 그럼 저희가 한 두 분 정도. 네. 상하프론테크. 네? 상하프론테크 매수 가격이. 상하프론테크 한번 보죠. 많이 빠지긴 했네요. 아이고. 맞아요. 이거 코로나 이후에 정말 인기 있었던 개인들에게. 요거는 왜 사셨어요? 그 매수하실 때는 뭔가 어떤 그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지금 너무 초보자였기 때문에 아, 수소 관련 탱크랑 음. 매수가가 그때 한 6만 원 정도였었는데 네. 물을 탔는데도 지금 4만 6천 원 정도 돼요. 아, 매수가 6만 원, 물 타서 46,000원. 지금 7,600원에서 77,000원까지 갔다, 그죠? 많이 템버거였어요. 템버거였던 종목인데 이거 실적이 온 그 뭐라지? 온 마음을 다해서 네. 한번 그 분석을 한번 해드려요. 제가 원래는 제가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종목 분석할 때는 진단해 드릴 때 막 다른 방송국에서 할 때 막 뭐라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얼굴 보고는 뭐라 못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일단 그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앞에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어떤 박스권 장세였어요. 그죠? 요 구간에 박스권에서의 그 저항 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이렇게 쭉 올라간 거라서, 이렇게 이제 크게 대시세가 나온 거는 대부분 시작 출발했던 가격단으로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실적이 뭔가 진짜 확 올라와줘 가지고 받쳐주는 그런 그림이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시젠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갔던 위치까지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구간까지 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얼추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뭐 한 40%, 한 50% 이상 시세가 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출발했던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때 만약에 매수가까지 온다라면 탈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아까 4만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46,000원. 여기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치에서 네네. 그 최대한 어느 정도 기다려서 뭐 원금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손실이 복구가 됐을 때 네네. 그 지점이 어디일까? 잠시만요. 이게 제가 쓰던 그게 아니라 가지고 HTS가 이걸 조금 봅시다. 그래도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고 증가는 하고 있네요. 요거는 선생님 포워드 추정치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커버를 하나?
커버를 안 해주네요, 그죠? 커버를 안 해주는데 3분기 실적 혹시 확인하셨어요? 아직 못 하셨어요? 다트는 아시죠? 다트 모르세요?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 다트 검색하면 전자공시라고 있어요.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요거를 보실 수 있는 건데 실적을 한번 봅시다. 2분기까지 한 60억 정도 나왔는데 20억, 3분기 20억. 조금 안 좋게 나오긴 했네요. 일단 요거는 증권사에서 이제 보통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뭐 추정 실적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뭐 다양한 뭐 리서치 센터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잘 맞아요. 그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이제 좀 소형주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커버리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올해 실적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건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 있지 않습니까? 완전 실적도 안 나오는데 뭐 작전해가지고 올렸던 뭐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이슈 모멘텀 타고 올랐던 거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냥 좀 버텨봐야 되는 시점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매수도 저는 좀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전체 계좌에 대비해서 뭐 한 비중 얼마나 되세요? 30%. 아 그렇게 나가요?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은 일단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게. 반등 나오면 뭐 한 3만 원, 28,000원에서 3만 원 요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요 종목에 이제 고점 올라왔을 때 실적 나오는 거 체크하고 분기 실적이 좀 증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 하고 있는 사업의 전망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좋아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가져가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갖고 30%면 너무 크잖아요. 한 10% 정도 줄이셔가지고 물론 손실 보고 손절을 하는 겁니다. 10% 정도는 그렇게 해서 그때 상황에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주도주들 그런 것들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하기는 정말 그 바닥권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차트는 안 좋은데 왜냐면 위에 계속 강하게 흘러내리는 느낌이라. 네. 근데 어쨌건 지금 바닥에서 턴하면서 저항선 일단 부딪히고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네. 일단 반등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28,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뭐 지금 시총이 3천억 정도 넘어가는데 실적 대비해서는 이게 뭐 싸다 이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에 이 대시세가 나왔던 어떤 그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붙어준다든지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지 시세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일단은 팔자리는 아닌 것 같고 반등 나오면 그때 가서 비중을 축소하든지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뭐 더 가져가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한 분만 더 할까요? 잠깐만요. 가위바위보 하세요. 한 분만 더 할 수 있어. 지금 우리 시간 때문에 여기 또 다음 스케줄 이 스튜디오를 써야 돼서. 자, 딱 마지막 이기신 분 또 한 번. 네. 가위바위보에서 최종 승자. T 로보틱스요. T 로보틱스. 네, 바닥 찍고 올라왔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40% 비중 해가지고 샀는데 22,200원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전환사채 12월달에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전환 청구권 행사 네, 나왔어요. 네, 그게 나와가지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갑자기 매도하면서 다른 로봇주 갈 때 이게 안 가더라고요. 지금 다른 로봇주들도 오늘 뭐 로봇인가 로봇 그것만 가고 거의 안 움직이지 않지 않나요? 많이 많이 빠진 건 아닌데 흘러내리니까 약간 겁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아 되나. 지금 평단이 얼마시라고요? 22,200원. 수익이신데? 아니 뭐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여가지고 금액이 그리고 좀 비중이 좀 있어가지고 아 불안하실 때는 네, 불안해요. 비중이 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이걸 샀던 이유가 9월달에 수주 받았던 게 네. 올해에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매출이 인식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비중을 늘려봤거든요. 네. 매출이 그대로인데?
3분기 매출도. 그런데 네.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리포트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봤을 때 바닥 찍고 한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T로보틱스는 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장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스마트 팩토리 해갖고 뭐 SPG 하고 뭐 그런 것들 빼고 로봇주들 중에서는 그나마 얘가 그래도 뭔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다른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흑자가 가능해 보일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테마 빈대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요거 대응 전략은 이렇게 수주 받은 게 있었거든요. SK 쪽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직은 매출로 인식하는 시기가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그게 올해 매출로 인식이 될 수 있다라고 리포트가 나왔길래.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9월이 고점이잖아요. 네. 그 수주를 할 가능성을 누군가는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수주를 딱 하니까 근데 재료 소멸. 뭔가가 안 좋은 게 무슨 뭐 인식이 되면서 그때 영업이익이 확 줄었더라고요. 영업 손실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3분기 때는 그게 이제 다시 예전 1, 2분기처럼 영업 손실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로봇주들이 모르겠어요. 같은 시점에 거의 다 대부분 거의 다 비슷한 시점에 다 밀려가지고 네. 저는 얘가 이제 대장으로서 조금 움직일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게 안 됐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불안하시면 일단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죠? 불안하시죠? 그래서 일부 줄였어요. 아 줄이셨어요? 이 그나마 몇백 원 이익 보고 네. 이익을 줄이긴 줄였는데 왠지 한번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은 손절을 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보세요. 요거는 2만 원 이탈 안 하면 그냥 보유해야 됩니다. 2만 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딱 그 기준만 잡으세요.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거기에 기대 그거를 우리가 뭔가 하나의 그 투자 포인트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있다 하면 가져가는 건데 있을 수도 있다 하면 없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지금 단기적으로 요 구간에서 올라오는 추세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용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 정도 손실은 22,200원이면 짧은 손절 요 정도는 우리가 데이짱 선생님을 갑자기 소환해서 죄송한데 이 싸움을 할 때 잽은 몇 방 맞아도 괜찮습니다. 큰 거 한 방 안 맞으면 되거든요. 잽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탈하면 그냥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마이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가족분들 모시고 하는 공개 방송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세요? 별로 만족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 준비를 처음이니까. 잘했어야 됐나 봐요. 네, 만약에 만족을 못 하셨다면 그거는 모두 이주연 대표 탓이고요. 만족을 하셨다면 다 제 탓입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데 또 날씨도 요즘 쌀쌀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신 우리 가족분들 모두 이렇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도 수고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번엔 더 분발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